목성은 태양계 행성의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지만 그만큼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성에 낙하하는 것이 우주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무서운 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목성은 고대 로마의 막강하고 위대한 최고신의 이름에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토픽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는 목성을 두려워만 하지 않고 용감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학교의 천문학 교과서에는 아직 추가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흥미가 느껴지시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강한 갈망. 초창기의 목성은 갈색 외성이라 불리는 작고 차가운 태양의 동반성이 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태양계의 역사 초기에 소행성이 된 딱딱한 미행성끼리 충돌이 일어났을 때 목성은 순식간에 큰 질량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그 뒤 우리의 아버지 목성은 뻔뻔한 아이들의 도둑질에 당하고 맙니다. 태양 근처를 다른 별이 지나갔고 그 결과 고체 부분의 대부분이 오르트 구름 어딘가로 방출되어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전부 토성에 빼앗기고 말았죠. 결과적으로 목성은 헬륨과 수소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질량은 있었지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적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다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목성의 인력이 너무 강해서 지구의 회전이 멈추고 대변동이 일어나거나 궤도에서 벗어나 수많은 거대 행성의 위성 중 하나가 됐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해성과의 충돌. 목성과 토성은 태양계에서 일어난 운석 낙하의 대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계 내부 영역에서 소행성이 제거되고 그 대부분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에 배치된 것은 다 이 덕분인 것입니다. 오르트 구름에서 온 해성은 목성과 토성을 통과하면 궤도를 바꿔 이들의 위성이 되거나 혹은 거대 행성과 충돌합니다. 그런 행성 중 처음으로 인류에게 발견된 것이 슈메이커 레비 해성이었어요. 이 해성은 1992년 목성에 접근했을 때 목성의 거대한 중력장에 의해 갈기갈기 쪼개져 22개의 파편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들 파편은 1994년 목성과 충돌하며 대기 중에 강렬한 발광과 폭발을 가져왔는데요. 그 폭발 한 번의 양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핵무기의 수백 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압력으로 액체화한 수소바다가 펼쳐진 대기의 하층부에서는 높이 수백 킬로의 파도가 일어났죠. 2009년 해성이 다시 목성과 충돌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정도로 강력한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슈메이커 레비 해성의 파편이 충돌한 후 대기 중에는 지구 정도 크기의 자국이 생겼는데 이 천체에서 봤을 땐 아주 미미한 태평양 정도 크기의 자국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해성 하나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멸망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거대한 영역을 구 몇백 년이나 없앨 정도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목성 때문입니다. 만약 목성이 없다면 공룡을 멸종시킨 것과 같은 대변동이 더 자주 반복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큰 천체의 충돌은 2010년에 2번, 2016년에 1번이 확인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바람과 태풍의 왕국. 목성의 최대 특징이라 하면 대적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여유 있게 쏙 들어갈 정도의 거대한 소용돌이인데요. 대적점은 1664년에 발견되었는데 그 기세는 현재까지도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목성의 대기 중에는 그 외에도 수명이 수십 년 정도 지난 작은 빨간색과 흰색 반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는 바람의 위력은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태풍의 몇 배에 해당합니다.
목성의 대기는 항상 움직이며 들끓고 있습니다. 목성은 고속으로 자전하고 있는데요. 적도로 가면 자전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목성 하면 함께 생각나는 그 줄무늬가 이것 때문에 형성됩니다. 또 목성에서는 리가와 부다페스트, 암스테르담 등 유럽의 중규모 도시를 번개 일격의 통구이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강한 내우도 일어납니다. 반면에 아름다운 오로라도 볼 수 있어요. 목성 대기의 상층부가 가진 기능 중에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2개의 X선 반점, 다시 말해 극지방의 자기장 세기가 급상승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목성이 비추어지고 있는 위성의 그림자 부분에서는 대기가 다른 장소보다 훨씬 고온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기조력의 영향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토성이 부러워서 얼음으로 만들어진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를 목성은 계속 부럽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부러워하다가 드디어 자신도 같은 고리를 손에 넣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의 고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고리는 어둡고 희미했습니다. 고리의 존재를 예측한 1호 모델은 60년대에 소련과 미국에 의해 이미 개발되었지만 실제로 발견된 것은 1979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고리는 과거 목성에게 붙잡혀 파괴된 혜성이 남긴 고운 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고리는 공업재료나 먼 천체 지질학적 성분에 관한 지식의 귀중한 원천이 될지도 모릅니다. 출입 금지구역. 목성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강력한 방사능이죠. 목성에는 강력한 자기장이 있는데 지구 자기장이 비교적 얇은 액체 핵의 운동만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면 주로 기체물질과 액체물질로 되어 있는 목성에는 자기장의 형성에 대기 전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성의 방사선 구역은 우주로까지 멀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위성인 이오와 에우로파도 순식간에 치사량의 방사선량에 노출되었죠. 목성 연구가 난항을 겪는 것도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조사는 멀리서 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 탐사기가 너무 낮은 궤도에 들어가면 감마선의 영향으로 금방 기기가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아버지와 대가족. 목성에는 많은 위성이 있는데요. 그 수는 수백 개에 이릅니다. 위성은 모두 개성적이고 뛰어나죠. 17세기 초에 발견된 이오, 에우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고 하는 갈릴레오 위성 외에도 구체가 아닌 작은 천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목성과 동시에 형성된 것으로 늘 목성의 주위를 회전하고 있어요. 원래 목성의 위성은 아니었지만 목성의 카리스마와 중력에 굴복해서 목성 아래에 있게 된 소행성 그룹도 존재합니다. 이들 소행성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지만 연구자들은 그것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아난케, 카르메, 파시파에, 시노페 등 마지막이 에 발음으로 끝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중에는 일정 기간 목성 밑에 있다가 도망가는 위성도 있습니다. 이는 대개 불규칙한 궤도를 회전하는 오르트 구름을 지나다 목성의 중력에 잡혀온 해성들이죠. 1949년 목성에 포획되었다가 1962년에 탈퇴한 쿠시다 무라마츠 해성도 이에 해당합니다. 목성의 근처에는 목성의 주위가 아니라 목성과 함께 태양 주위를 회전하며 파수꾼 역할을 하는 2개의 소행성 그룹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랑그라주 점으로 불리는 균형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는 트로이군으로 다른 거대 행성에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에도 이런 트로이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연구자도 있지만 만약 있다면 크기도 매우 작고 수도 드물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목성은 아직도 많은 수수께끼가 숨겨진 놀라운 행성입니다. 이중수소와 트리튬, 그 밖에 광물 자원의 원천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목성과 그 위성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프로세스를 상세히 연구한다면 지구의 기원과 행성과 별의 형성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주를 연구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